하리보입니다. 옷이 똑같죠? 전 영상이랑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.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입으로 나누기로 했어요.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거고요. 그런 게 이제 준비가 되면 좋고, 이제 제 면접 후기, 찐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처음 면접이 끝나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2017년 10월 15일 오전 10시 반에 메모장에 이렇게 써놨어요.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것도 보고 생각나는 거 조합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. 1번 학교가 어딘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였습니다. 1번 학교 문 앞에서 인사하고, 그러니까 문에서 어떻게 하냐면 문을 들어가면서 인사를 하고, 의자가 있잖아요. 앉아있는 의자 옆에서 인사를 하고 이제 앉으세요 해가지고 앉았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. 이렇게 써져 있고, 일단 자소서에 있는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. 위안부 소녀상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달라고. 이거 이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위안부 소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위안부 소녀상을 학교에 세웠거든요. 조그만 위안부 소녀상을.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했고, 원래 하던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 캠페인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가긴 어렵다고 생각해서 더욱더 학생들이 자주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통해서 이런 거를 각인시켜주고 싶었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제 꿈이 당시 정책연구원이었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왜 도시행정에 관심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,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행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관심이 있고, 제가 또 도시행정 관련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쓴 소논문이 몇 개가 있어요.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성적을 얻었고 다 좀 잘 됐거든요. 제 논문 쓰기 영상 궁금하시면 보고 오세요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도시행정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졌다, 이런 식으로 썼었고,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 꿈이랑 왜 일치하지 않냐,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는 부모님 꿈보다는 제가 생각한 정책연구원이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한 일이고, 저는 제 목표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라는 거거든요. 내 능력을 최대한 좋은 일에 쓰자, 많은 사람들에게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는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. 어쨌든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했고, 이걸 자세하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해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했습니다. 그리고 리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. 제가 반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고등학교에서 반장을 했는데 제가 회장 선거에서 떨어졌거든요. 근데 저는 떨어진 게 되게 큰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. 제가 어떤 선거에서 떨어진 게 거의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떨어진 게 큰 경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감추지 않고 저는 자기소개서에 적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선거에서 내가 생각했던 떨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,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반장으로서, 우리 반 실장으로서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했다, 이런 걸 이제 말했고, 이제 일본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. 그건 제가 외고에서 일본어를 전공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일본 이야기를 했고, 그러면 일본어를 배운 것과 본인의 꿈이랑 어떻게 연관이 있냐, 그래서 저는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, 일본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10년 뒤 미래라고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에서 배워야 될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. 일본과 우리는 다른데 비슷한 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같은 문화권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 생각한다, 그렇게 말했는데, 꼭 왜 일본의 정책을 배워야 되냐, 우리 스스로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것도 분명히 맞는 말이죠. 우리만의 동착적인 것도 만들어야 되죠. 하지만 다른 나라 거를 배워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, 훌륭한 이런 정책들, 내가 알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. 우리나라에서 정말 독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던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,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는 것도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, 그런 얘기를 했고,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고 싶으시냐, 그 꿈을 이루기 위해. 그래서 대학원을 가고 싶다.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가지고 나가셔도 될까요?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저 혹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? 이랬어요. 왜냐면 저는 마무리 멘트로 준비한 게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멘트를 하고 나왔습니다. 이게 첫 번째 대학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좀 빡빡하진 않았어요. 게다가 제가 면접 순서가 세 번째였나 네 번째였나 완전 초반이었어가지고 좋았습니다. 저는 면접은 빨리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름 잘 봤네? 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고, 근데 단지 좀 아쉬운 점은 교수님들이 앞에 안 앉아 계셨어가지고 좀 다 익숙하지 않은, 저 사람 누구지? 이런 사람들이 다 앉아 계셨다는 거. 그리고 이제 물론 다 두 번째 학교가 바로 저희 학교,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인데, 이 학교는 되게 독특했던 게 일단 두 분 다 교수님이 앉아 계셨고요. 딱 들어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하는데 질문의 결이 딱 두 가지였어요. 딱 제가 했던 활동 중에 거의 10분 동안
두 가지에 대해서만 물어보셨어요.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정책에 대한 보고서.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만 질문.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거 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너 잘 알고 있는지가 궁금해라는 뜻으로 저는 들렸거든요. 질문이었는데 제가 그거 하나만큼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. 정말 제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쓴 보고서였고 엄청 오랫동안 썼어요. 한 달 가까이 준비를 해서 쓴 보고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이미 풀스택으로 차 있는 상태였어. 그래서 거의 모든 질문에 잘 대답을 해서 교수님 표정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. 헉, 고등학생 이 정도까지 알고 있다고? 이런 느낌?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교수님이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는 일본에서 대학원을 나오신 분이 있거든요. 그분은 일본 정책 전문가예요. 그러니까 제 상황이랑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분이 면접관으로 오신 거예요. 저는 일본어를 전공을 했고 정책 연구원을 꿈꾸고 있었는데 일본 정책 전문가인 교수님이 면접관으로 오신 거죠. 그래서 그분은 그 일본에 대한 제 생각이 궁금했나 봐요.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일본어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. 그래서 큰 결로 봤을 때는 딱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면접 시간이 끝났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미소로 나가 좋다. 근데 딱 저는 나오자마자 무조건 붙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너무 느낌이 좋았고 너무 즐거웠어요. 아,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니 이러면서 괜히 막 와, 교수님들이랑 내가 이렇게까지 말이 통하다니 이러면서 너무 즐거웠거든요. 그래서 여긴 진짜 무조건 붙었다 했는데 거기가 저 이거 입학할 때 2명? 2명 뽑았나? 아, 4명 뽑았다. 4명 뽑았거든요. 4명 뽑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조금 뽑는 거잖아요. 근데 당연히 붙었을 거라 생각했고 역시 바로 붙었습니다. 최초 합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일단 학교 오게 됐고 그러니까 이런 형식도 있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질문을 여러 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대해서 세밀하게 물어보는 거. 근데 이런 거는 아마 세밀하게 물어볼 건덕지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과 특성상 교수님들께서 되게 토론을 좋아하시고 논쟁을 좋아하시고 그런데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랬고 세 번째 면접은 이제 하필 제가 2시간을 기다려서 면접을 본 거예요. 지원자가 굉장히 많았고 뽑는 인원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2시간을 기다렸는데 저 너무 할 일이 없거든요. 면접장을 대기할 때 뭐 딴 거를 보지를 못하게 해요. 뭐 핸드폰에서 저는 잠을 잤어요. 잠을 자버렸고 2시간 동안 할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. 저 그렇게까지 제가 마지막 순번인지 몰랐거든요. 그래가지고 잠을 잤고 약간 한 3번째 남았을 때 깨가지고 마지막 면접에 들어갔다 했나? 근데 날씨도 너무 안 좋고 기분이 굉장히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데다가 너무 오랫동안 대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제 역량이 완벽하게 발휘되지 않은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너무 면접이 늦게 끝나면 정말 힘들어요. 그래서 가가지고 뭘 할 건지 내 면접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으면 가서 뭐 책이라도 읽던지 아니면 뭐 내가 생기부라도 몇 번 보던지 저도 당연히 생기부 챙겨갔거든요. 근데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볼 게 없어.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어쨌든 면접 들어가서 말했는데 교수님 한 분이랑 사정관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. 그래가지고 일단 되게 그 거리감이 느껴졌었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말투가 굉장히 좀 지적하는 듯한 말투? 그러니까 너를 궁금해가 아니라 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가 아니라 너 이런 건 할 수 있겠어? 이런 건 할 수 있겠어? 약간 이렇게 시비 터는 것 같다 해야 되나? 그래서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았고 제가 내신 성적 중에서 영어 성적이 제일 낮거든요? 근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. 우리 학과는 영어로 수업을 다 하는데 따라올 수 있겠어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도 나름 외고 출신이거든요. 근데 내신이 좀 낮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싶었는데 그래서 딱 기분이 나빴는데 말은 해야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희는 영어에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활동 많이 했고 원어민 수업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러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 공부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되게 그 표정부터 약간 띠꺼운 표정 약간 이런 표정 그래가지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처음 들어보는 질문을 했어요. 뭐 이런 거는 알아요?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저희 학교 교수님들은 되게 상냥한 말도 이런 것도 아는군요 이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질문을 했다면 그분은 그냥 자소서에도 적지 않았고 정말 처음 듣는 내용을 저한테 던지셨어요. 몰랐죠. 망했다. 조졌다. 떨었다.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되게 좀 험난하게 면접을 마치고 나왔어요. 게다가 이제 거리도 뭔가 그냥 다 안 맞는 면접이었어. 그래서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추가 합격을 했어요. 근데
그 학교 고민을 잠깐 했지만 나는 그래도 나를 믿어주고 나한테 좋은 인상을 줬던 학교를 가고 싶다 해서 우리 학교로 온 겁니다.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. 다 비슷하거든요. 대학 수준은.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쓴 대학들은 다 수준이 비슷했어요. 근데 딱 갔을 때 우리 학교 처음 왔을 때 캠퍼스에서 느낌이 너무 좋았고 그날 면접을 보러 온 날 날씨도 너무 좋았고 교수님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 나를 진짜로 정말 학생 그 시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그런 학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너무 긍정적으로 다가와서 큰 고민하지 않고 우리 학교를 선택해서 오게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정리를 하자면 면접은 정말 다양한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학교마다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성격 스타일도 다 다른데 저는 다 똑같은 학과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새 면접이 정말 다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어요. 근데 확실한 거는 내가 준비한 것만 잘 하고 나오면 잘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제 이런 경험이 제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철저한 준비로 자신감을 확 충전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행정학과 재학 중이잖아요. 그래서 다음에는 행정학과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